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오포 반도체 설계 자회사 폐업, 미국 제재 여파 팹리스로 삼성전자의 기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이것은 지금 중국의 반도체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모바일 기업인 오포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독립 시도가 이번 발표로 인해서 좌초가 된 것입니다.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AP를 연구하던 연구원도 데려오고 화웨이와 특허 기술도 공유했던 오포가 끝내 화웨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인력 확보에 노력했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이것은 중국 반도체 업계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의 현실이다라는 자화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잠재적인 경쟁자, 물론 물건을 잘 안 냈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포가 만약 성장을 하게 되었다면 오포에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말하자면 엑시노스와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으로 보면 삼성전자에게 지금 엑시노스 시리즈를 만드는 삼성전자 입장에게 굉장한 지금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오포 반도체 설계 자회사 폐업, 미국 제재 여파 팹리스로 삼성전자에게 기회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이죠. 오포, 비보, 샤오미라고 불리고 있는 화웨이까지 들어가면 4대 스마트폰 회사 중에 하나인 오포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서 자체 개발 자회사인 제쿠의 운영을 잠정 중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사실상 폐업으로 볼 수 있죠. 오포는 글로벌 점유율 10%를 가진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회사입니다. 한때는 중국에서 미국에 의해 5G 스마트폰을 강제 퇴출당한 화웨이의 중국 점유율을 흡수해 1위에 등극하기도 했죠. 대표 스마트폰 제품을 보면 파인드, 레노 시리즈가 있습니다. 또한 폴더블 폰도 냈는데요. 2021년 폴더블 폰인 파인드 N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제품을 뵙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오포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퀄컴에서 제작되었던 스냅드래곤 AP를 활용해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팹리스인 제코를 통해 통신과 모뎀, ISP의 칩을 개발해왔죠. 올해는 이를 넘어서 스마트폰 두뇌라고 불리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까지 직접 개발해서 자체 스마트폰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죠. 현지 외신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포의 AP가 3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전격 개발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AP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게 된 거죠. AP뿐만 아니라 통신 모뎀 ISP까지 모두 다 중단이 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쿠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느냐, 그 근본적인 시작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쿠는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오포가 제쿠를 설립한 것은 2019년. 2019년은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미중 간 무역 불균형,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를 맹렬히 비난을 했죠. 특히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중국 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술 패권까지 빼앗아 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제조 2025를 완전히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중국 제조 2025를 어떻게 깨부실까라고
고민했다라고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이렇게 미중 간 무역 불균형과 중국 제조 2025를 지금 하면서 뭐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관세를 올려버리겠다. 그런데 유예를 했었죠. 2월부터 올린다고 그랬는데 유예를 했고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는 5월 달에 류호 부총리를 협상단의 수장으로 미국으로 보냈고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대화 첫날 이게 결렬이 됐죠. 첫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다가 빨간펜 선생님이 나왔어요. 빨간펜 선생님이 나와서 쫙쫙쫙쫙 협상이 다 되었던 것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우리가 지금 물건을 만들어주는 곳인데 우리의 입장을 더 반영을 해야 돼. 우리가 갑이야. 그렇게 으름장을 놓자 미국이 중국의 28개 기관 그리고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버립니다. 여기에 화웨이 기술기업으로는 화웨이와 화웨이 자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28개였던 것이 점점 더 늘면서 화웨이 자회사 대부분으로 이것이 다 확장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CCTV에 들어가는 칩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지금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칩까지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 두들겨 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해버리고 하이실리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기에 하이실리콘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이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화웨이를 위한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중국 최대 팹릿 업체이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지금 칩을 제공해주는 팹릿 업체이기도 있죠. 그리고 TSMC의 가장 물건을 많이 주문하는 고객사 중에 2위 고객사 중에 한 회사가 바로 하이실리콘이었습니다. 애플 다음으로 많이 주문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하이실리콘에서 설계한 칩을 TSMC에서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이실리콘의 추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정부 자체로 중국이 정부 차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이실리콘의 일부 인력들을 빼내서 유니SoC 그리고 오포 등으로 이동시켜 하이실리콘이 하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여러가지 반도체 칩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연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연결을 통해서 SMIC나 TSMC에 주문이 들어가도록 만들게 한 것이죠.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오포의 제쿠입니다. 하이실리콘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기린을 연계해 연구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오포 입장에서도 제쿠를 통해 애플처럼 뛰어난 반도체를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지금 중국 정부의 의지에 편승해 이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쿠는 2021년 말 자체 개발한 이미지 처리 장치인 마리 실리콘 X를 선보였으며 오포는 이를 장착한 스마트폰 Find X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오포는 한 해 동안 주문량이 두 자릿수 단위로 급격히 급락하는 등 실적 악화에 시달리게 되죠.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 기대한 만큼 스마트폰의 판매량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게 되자 이는 반도체 시장 침체까지 겹쳤다고 지금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제쿠는 베이징, 상하이, 청두, 시안에서 반도체 엔지니어 등 신규 직원 수십 명을 뽑는다는 광고를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릴 만큼 이곳에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이번 제쿠의 폐쇄는 중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쿠 폐업의 의의를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포 측은 이 제쿠의 폐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스마트폰 중장기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쿠가 일시 중지
말하자면 일시 폐업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폐업을 어려움에 처한 중국 반도체 업계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폐업을 미국 반도체 압박에 이겨내지 못하는 중국 반도체의 자화상이라는 분석이죠. 중국이 이같이 AP 개발의 실패가 오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리실리콘은 중국 정부의 제재로 기린칩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샤오미는 2017년 자체 개발한 Surge S1을 선보였으나 이후 어플리케이션 사업에서 지금 발을 뺀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그림을 하나 올려드리는데 중국 기업의 반도체 독립 실패 역사 2017년 샤오미, 그리고 2020년 화웨이, 2023년 5월 오포. 지금 2020년 기린의 칩 개발 중단은 결국 미국의 그 자동 반도체 설계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화웨이의 입장, 하이실리콘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은 전방위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타격이 고스란히 팹리스 업체들에게 전가되는 모양이죠. 여기에 미국은 GAA, Gate All Around를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설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지금 삼성의 3나노 그리고 지금 인텔과 TSMC의 2나노 공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렇듯 미국 제재로 파운드리가 휘청거리니 팹리스까지 동반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SOC가 지금 현재 3나노급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까지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게 언제 양산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죠. SMIC도 최근 급격히 위축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MIC는 올해 상반기에 든 스마트폰과 PC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이번 재고의 폐업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독립이 요원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재고의 폐업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팹리스 업체들이 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포는 중국 반도체 자립의 사상자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측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회를 삼성전자가 잡았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 절치부심하며 AP 시장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삼성전자가 추격자를 따돌리고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AP 시장 점유율이 14%까지 끌어올렸지만 지난해 3분기는 7%로 5위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상황은 엑시노스 2200이 갤럭시에서 퇴출당한 일. 하지만 최근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보급형 엑시노스 라인업이 확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의 올해 1분기 모바일 AP 출하량은 1910만 대로 전년 동기인 1630만 대 대비 15% 증가했으며 이는 주요 AP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출하량이 증가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의 오포의 팹리스 자회사인 제쿠의 폐업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즉 잠재적 경쟁자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고사양 플래그십 제품군에서의 자존심 회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 갤럭시 S24의 AP로 지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다시 탑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MX 사업부 내에 AP 솔루션 개발팀을 신설하고 AP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까지 복귀를 성공한다면 삼성전자 AP 점유율은 다시 10%로 다시 올라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반도체 제재, 이것은 파운드리의 급격한 축소가 지금 되어 있고 반도체 장비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 허들이 40나노까지 올라가게 되면 중국에서 받는 타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향이 결국 지금 중국의 전자산업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자체가 14나노급에서 어렵기 때문에 14나노급에서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반도체 칩이 SMIC에서 공급되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의 팹리스들도 미국의 제재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TSMC에서 주문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중국 난징에 있는 TSMC 칩 공장도 28나노 수준밖에 안 됩니다. 28나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SMIC가 28나노에서 계속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공장 짓는 것 자체도 지금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점차적으로 몰락하고 있고 이는 지금 반도체 장비 수입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1위가 대만이었고 2위 말레이시아, 3위 한국, 4위 중국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결코 중국에게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